신라젠 인수를 추진한 M2N의 실질적 오너는 김승현 하나그룹 회장의 처남인 서흥민 회장입니다. M2N의 주주 구성을 보면 DK마린이 27% 지분을 가지고 있고 서흥민이 이어서 17%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대 주주가 서흥민이 아닌데요? 그럼 실질적인 오너는 DK마린이 아닌가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DK마린은 주가 붙어있는 것으로 보아 주식회사입니다. 누군가 또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죠. DK마린의 출자자 수는 단 한 명입니다. 한 명이 전부 소유하고 있는 회사인데 바로 그 한 명이 앞서 살펴본 서흥민 회장입니다. 100%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 주주 DK마린도 사실상 서흥민 회장의 지분이라는 겁니다. 27%와 17%를 더하면 44%가 나오는데 이 지분 44%는 온전히 서흥민 회장이 컨트롤할 수 있는 지분입니다. 발행 주식수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지분율이죠. M2N이 신라젠을 인수하게 되면 사실상 신라젠은 하나그룹의 사동기업이 됩니다. 왜냐하면 M2N의 사실상 최대 주주가 하나그룹 김승현 회장의 처남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M2N은 무슨 기업이냐? 우리에게 친숙한 기업을 계열회사로 가지고 있습니다. 코스닥 상장사 리드코프인데요. 2020년 사업보고서를 보면 지분율이 16%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리드코프는 대출을 해주는 회사입니다. 대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M2N이 출자한 회사의 구성을 좀 더 보겠습니다. 흥미로운 건 최근 취득한 기업 주식을 보면 M2N 바이오가 2020년 7월 27일로 최근 일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밑에 그린파이어 바이오는 8월에 투자, 또 그 위에 미국 법인으로 보이는 M2N 바이오는 9월 투자가 이뤄졌습니다. 그러니까 M2N은 2020년 하반기부터 바이오 기업들에 대한 지분 투자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바이오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겠다는 시그널로 볼 수 있겠습니다. 7월 M2N 바이오 투자를 시작으로 8월엔 그린파이어 바이오, 올해 4월엔 신라젠 인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M2N은 그린파이어 바이오와 바이오 사업을 공동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린파이어 바이오는 줄여서 GFB라고 합니다. GFB에는 20년 이상 경력을 갖춘 전문가들이 포진해 있다고 하니까 제약바이오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 것이라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M2N은 이제 바이오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이므로 업계 지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신라젠 인수에 그린파이어 바이오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진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번 신라젠 인수가 그린파이어 바이오와 M2N이 손을 맞춘 결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M2N이 그린파이어 바이오의 지분을 일부 인수하면서 서로 협력하는 관계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M2N은 그린파이어 바이오와 바이오 사업과 관련하여 여러가지 이야기를 하다 보니 신라젠 이야기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한국의 기업들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가 신라젠이 워낙 유명하니까 그런 기업이 있었다는 정보를 M2N 측에서 했을 테고, 그 내용을 듣던 그린파이어 바이오 대표는 그렇다면 이번에 신라젠을 인수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등의 이런 대화가 오고 가지 않았을까 상상해볼 수 있습니다. 그린파이어 바이오의 CEO는 아직 신길입니다. 미국 나스닥 상장사 넥타 테라퓨틱스의 창립을 이끌었다고 합니다. 잔뼈가 굵은 전문가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린파이어 바이오가 신라젠 인수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살펴보자면 그린파이어 바이오의 비즈니스 모델을 보면 됩니다. 그린파이어 바이오는 신약 후보 물질을 인수해서 연구개발 성과를 낸 뒤에 기술 이전하는 사업 모델을 추구합니다. 한마디로 에로 기업입니다. 신라젠의 파이프라인을 인수한 뒤 시판까지 가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마도 신라젠의 기업 가치가 현재는 굉장히 헐값이라 볼 수 있으므로 싸게 인수한 뒤 팩사백 등의 가치를 키워 라이선스 아웃하려는 계획이 아닐까 추측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 그린파이어 바이오의 사업 모델이 에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린파이어 바이오는 꽤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M2N의 신라젠 인수가 발표된 날에 서울에서 아지신길 그린파이어 바이오 대표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신라젠의 항암 바이러스 파이프라인 경쟁력에 주목했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린파이어 바이오는 그냥 협력 관계가 아니라 신라젠 인수에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단지 협력하여 조언을 해주는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직접 뛰어든다는 것입니다. 앞서 이력을 봤듯이 아지신길 대표는 제약바이오 기업의 가치를 키우는데 선수입니다. 넥타 테라퓨틱스는 현재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데요. 여기 차트는 월봉 차트입니다. 시가총액은 현재 기준으로 4조 원대에 달합니다. 차트를 보면 2018년도에 어떤 이슈가 있었다가 이슈가 사라지면서 제자리로 돌아온 모습을 볼 수 있네요. 넥타 테라퓨틱스는 시총이 조단입니다. 4조 원이면 HLB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넥타 테라퓨틱스가 처음부터 시총 4조 원은 아니었겠죠. 아지신길 대표는 초창기 기업 가치가 112억 원이고 직원이 4명인 당시부터 뛰어들어 기업 가치 2조 원과 직원 800명 이상으로
기업을 키웠습니다. 기업을 성장시킨 전적이 있고 필요한 여러가지 노하우들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배경 하에 이번 신라젠 인수에도 뛰어들게 된 것이죠. 기업을 한번 크게 성장시켰던 경험이 있으니까 이번에도 잘할 것이라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가치가 없는 것을 가치가 있는 것으로 만들 수는 없겠죠. 이건 사기고 가치가 저평가된 것을 가치를 키우는 게 제약바이오들이 하는 일입니다. 아지신길 대표는 신라젠의 파이프라인을 어떻게 바라봤는지 살펴보면 신라젠은 임상 디자인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에서 부족함이 있었다고 합니다. 약물의 효능이 부족한 게 아니라 임상 디자인의 기술이 부족한 것이니 임상 디자인을 잘 짜서 진행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표현한 거라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약물 자체가 문제라고 한다면 당연히 임상 디자인을 아무리 잘해도 처음부터 효능이 없는 약물이니 임상에서도 효능이 나타나지 않겠죠. 하지만 효능이 있는 약인데 임상 디자인의 미숙함으로 효능을 입증하지 못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부분에서 아징신길 대표는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여기까지 그린파이어 바이오의 강점과 대표의 경력들을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M2N은 어떤 역할인가? 들러리인가? 아닙니다. M2N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 개발은 돈이 없으면 못하는 것이죠. 아지신길 대표는 M2N과 그린파이어 바이오의 협력 관계에 대해 자세히 말해주었는데요. M2N은 자본력을 맡고 그린파이어 바이오는 경험과 기술력을 맡는 것입니다. 자본력을 바탕으로 신라젠을 인수한 뒤 경험과 기술력을 토대로 개선된 임상 디자인을 통해 신라젠의 파이프라인의 가치를 높이겠다는 결정입니다. 서로의 역할이 딱 맞아떨어지죠. 그래서 시너지가 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신라젠 주주들의 입장에서는 임상 3상의 결과를 보고 싶기도 할 텐데요. 아지신길 대표는 팩400의 추가 임상 3상 진행 여부에 대해선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애초에 그린파이어 바이오는 애로 전략을 취하는 기업인데 임상 3상을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신약 개발을 우리가 해서 시판까지 하겠다는 것이므로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과는 맞지가 않죠. 애로는 대부분 1상, 2상에서 진행이 됩니다. 임상 3상을 진행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끝까지 달리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번 신라젠 인수가 완료되면 임상 3상을 기대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 다른 방면으로 신라젠의 파이프라인의 가치를 되살리는 전략을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팩400 임상 3상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다른 암종에 대한 임상 2상 연구를 진행하여 개념 증명을 하고 기술 수출에 집중한다고 합니다. 개념 증명이란 상업화가 가능하겠느냐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임상 시험에서는 약물이 효능이 있는지를 밝히는 것이 개념 증명입니다. 효능이 있다고 입증이 되면 약물의 가치는 상승할 테고 관심이 있는 다른 신약 개발 회사에게 기술 수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신라젠 파이프라인의 가치를 임상 시험을 통해 입증하고 기술 수출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임상 3상을 다시 하려면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죠. M2N은 신라젠 인수하느라 돈을 썼을 텐데 추가로 막대한 자금을 조달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임상 3상은 국내와 해외 사례를 봐도 성공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크게 베팅해서 크게 먹느냐 망하느냐를 결정하는 게 임상 3상이니까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실패하면 손실이 났구나 정도가 아니라 아예 기업이 없어지죠. SCN 생명과학과 제넥신이 이번에 인수한 아르고스도 임상 3상에서 미끄러져서 매물로 나왔습니다. 지금은 코이뮨으로 사명을 바꿨습니다. 신라젠도 임상에서 미끄러져서 거래 정지되었다가 지금 인수되고 있는 중이죠. 그러니 임상 3상은 독이 든 성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막대한 자금으로 크게 베팅해서 성공시키기보다는 M2N과 그린파이어 바이오는 아직 가치가 입증되지 않은 임상 2상 등의 연구에 집중해서 가치를 끌어올릴 계획인 듯 보입니다. 신라젠의 파이프라인 현황 등을 보면 임상 단계에는 이상이 많고 대부분 병용요법이 진행 중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줄 요약입니다. M2N과 그린파이어 바이오의 신라젠 인수를 살펴봤습니다. M2N은 자본력을 대고 그린파이어 바이오는 경험과 기술력을 댑니다. 그린파이어 바이오의 사업 모델인 애로 전략을 통해서 향후 신라젠의 파이프라인이 임상 3상보다는 2상 임상 연구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신라젠의 부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